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공섭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1223님, 어제 11군데, 10군데 이상 새누리당이 승리한다고 예감했는데 적중했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 9군데 생각했었는데. 국민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신 안 차리고 다른 국민 하고 있을 겁니다.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이제 0064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어대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야권 참패 당연한 겁니다. 1352님, 여당 안정과 경제 살기, 그리고 야당 정신 차리라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양당 다 정신 차려야죠. 특히 야당은 세월호 사건을 언제까지나 울겨 먹어야겠습니까? 이제 좀 언제까지 세월호입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730 재부선 평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드리는 이나모리 가수의 신작 불타는 투혼 보내드립니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945입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하죠.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막판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접전이 이어졌던 지역, 바로 서울 동작을이죠. 결국 나경원 후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득표율이 49.9%를 기록해서 48.7%를 획득한 노회찬 후보를 근소한 채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경원 당선인 연결해서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뭐 선거나 경쟁이나 이런 건 참 이기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말이에요. 예? 어제 예. 어떻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겠어요? 아니요. 워낙 늦게 확정이 돼서 좀 끝나고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푹 쉬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예. 목소리 들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를 선택해 주신 동작주민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기회를 주신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주민 속으로 더 많이 듣겠다 이런 그런 선거 전략,
선거를 했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제 진심이 좀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뭐 이제 당선됐으니까 더 많이 듣고 정말 더 국민 속으로 내려가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몽준 전 대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만 그전에는 야권 성향이 굉장히 또 강했던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몽준 전 대표께서 의원을 하시긴 했지만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서울 지역 평균보다 더 어려웠던 지역이고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난번 지방선거도 뭐 여권이 한 17% 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과 함께했다. 예, 주민들과 함께한 거. 그들은 이제 뭐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저는 동작 주민과 연대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했던 부분이 조금 컸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작 지역이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지역에 그래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중앙에서 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좀 해야 될 일들을 좀 해달라 하는 요구가 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저를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네. 투표 행태가 전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 현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추상적인 정치적 명분보다는 내 자신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네. 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지역 연고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야 모두 좀 배워야 될 이번 그 재보선을 통해서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지역 연구자들이 대부분 당선이 됐죠, 이번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 이제 당에서 저희 새누리당도 이제 지역 연구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 해서 신인으로 대거 바꾸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결국 국민들께서 보기에 정치인들이 이걸 본인들의 어떤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자리로만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역 연구가 없는 경우에 이제 갑자기 생긴 재보궐선거에 뭐 당의 입장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지도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리저리 사람 연고도 없는 사람들 내보내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뢰를 안 주는 거죠. 결국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선거 초반에 제가 이제 처음 그 정치를 시작한 곳이 중구이다 보니까 동작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저했었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신중해 보였다고들 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동작구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또 외가도 동작구였던 게 중학교 또 그쪽에서 뭐 다니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중학교는 제가 다닌 중학교가 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이 많은 게 조금 더 안심을 시켜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동작을이 또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동작을 하고 순천 곡성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등식도 사실 깨졌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았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아서 그런가? 예? 어떻게 보시죠? 관심 있는 선거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야 모두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작이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역대 투표율을 보니까 항상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정치 참여가 활발한 지역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경원 당선인께서는 여성 삼선 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다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여성으로서 지역구에서 그것도 이렇게 네. 2번이나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삼선 의원이시고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고 당의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이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물론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변화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당과 국회가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3년 정치 쉰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자양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좀 한 발 떨어져서 국민들 눈높이로 같이 보니까 정치가 국민이 주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너무 핵심 지층만 보고 여야가 그 합의하기보다는 싸우지 않습니까? 그 핵심 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좀 더 합의를 이뤄내고 내는 정치를 하는데 삼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18대 국회에 있을 때 추진했던 공천개혁,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또 같이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야 관계 말씀하셨는데 당청 관계는 어떻게 돼야 예, 되십니까? 예, 당청 관계들 지금 이제 뭐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예. 것처럼 좀 청와대에 대한 아쉬움도 국민들이 좀 가지고 계셨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선거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국민과의 역할을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눈과 귀가 되겠다. 그 얘기는 가감없이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역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게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 국회의원으로 취임을 하시는 거죠, 이제? 당선증을 받으면서 그렇죠. 바로 되는 건 아닌가요? 제보가 저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 야당설이도 모르는 원래 거 선서를 하긴 하는데요. 그죠? 고대가 열리겠죠, 그러면. 예. 근데 선서를 하면서 그 당선인 신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보통 일반 선거에서는 당선증을 교부받고 그리고선 이제 임기가 시작할 때 시작을 하지만 이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당선증을 교부받으면서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며칠 상관인데.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하신 분이죠. 새누리당 나경원 당선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I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기련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정원 평창수.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재보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먼저 1068님,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실수는 막판에 야당이 합당한 것과 더는 안철수 신드롬 신비주의 안 먹혀서 참패했고 국민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 폭염에 건강주의하세요. 예, 1424님은 또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조선이 왜 망했는지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8108님, 야당은 사사건건 대통령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야당을 흔들었습니다. 세월호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해주세요.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2161님, 새정치연합의 새정치는 마치 막장정치 진수로 보여주는 한판이 이번 보궐선거였던 것 같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어제부로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다가서길 바란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870님, 새정치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은 새정치가 아닙니다. 6270님, 사사건건 정쟁은 이번 결과로 제발 좀 그쳐졌으면 하는 진솔한 바람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자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에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최상공 재보선을 분석해드립니다.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예, 지금부터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재보선 집중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빅데이터 뉴스를 진행해 주시는 분이죠. 유승찬 대표, 그리고 매일 아침을 책임져 주시는 정말 부지런하신 최영희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이런 질문 제일 하기 쉬워요.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아, 잘 보셨어요? 우리 아유. 최영희 저는 브라질 월드컵의 데자뷰였는데요. 브라질 대 독일전. 7대1로 왜 브라질이 완전히 참패했던 맞아요. 예. 그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예, 근데 왜 브라질이 됐다고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원래 정권 심판 선거가 되어야 될 선거가 야당 심판 선거가 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 야당이 이제 이 정부의 인사파동과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이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공천파동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공천파동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저는 전략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두루 선거 결과에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브라질 독일전 비유 드렸는데요. 내용도 좀 비슷한 것이 독일이 조직력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집권 여당, 지지층을 보면 한 몸처럼 조직화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기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브라질은 네이마르 하나 빠지니까 그냥 허물어졌잖아요. 예. 야권은 그 지지층과 한 몸도 아닐 뿐더러 야권 내에 팀플레이도 없었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경기를 보면서 또 이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승리에 대한 감각, 그것도 쾌감을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세월호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를 살리는 방향,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유병헌 시신 발견돼서 가뜩이나 정치의 모든 이슈가 묻혀버릴 판인데, 아니, 의원 갑자기 얘기시군요. 유병헌 시신이 유병헌이 아닐 가능성을 선거 전달한 것도, 이러면 다시 유병헌 시신으로 모든 이슈를 덮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 반대되는 전략도 유분수지, 박 의원이 그랬었죠. 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없다라는 문제인데 아까 유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전략 공천이 가장 잘못된 전략인데 플러스를 끄집어내는 게 전략인데 마이너스 전략을 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연계된 전략 없이 어찌 보면은 이게 그냥 막 던지기식의 선거 운동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게 지탄을 이번에 받는 거죠. 선거 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세 개의 실수를 동시에 하는데 하나가 전략 공천 파동이었고요. 네. 또 하나가 반 MB 프레임이었어요. 전 정권 반대 프레임을 걸었던 것. 그리고 막판에 유병헌 시신 논쟁을 그거를 잠재워야 될 정당이 오히려 그걸 불러일으켜서 이 프레임이라는 게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전략이 그렇죠. 부재한 가운데 악수를 3번을 뒀다. 3대 악수를 뒀다. 그러고도 선거를 이기기를 기대했다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현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참 특이해요. 그죠? 네. 지금 선거지점에서 전 정권 지금 말씀해 네. MB 얘기 거의 나오고. 개그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 당일날 투표 인증샷 언급량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7월 30일 날 26,988건이었는데 네. 6.4 지방선거 날은 얼마였냐면 28만 9,159건이었어요. 10분의 1. 네,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재보선 같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20, 30대의 투표 동기,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어차피 세대 투표 양상이 짙은 지금 같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젊은 층에게 전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설득해내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패인이 아닐까. 그럼 유 저는 대표님이 보고 있습니다. 계시니까요. 제가 재밌게 본 게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박광훈 후보만 야당에선 살아 돌아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입성을 이제 하는데 랜선 효녀라고 따님이 얼굴은 없이 SNS로 효도라는 걸 해보자 네. 하고 굉장히 이제 트위터를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를 디스했어요. 머리가 크다.
노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노잼이 재미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뭐 우리 재미 아빠 안 재미없다. 걸린다. 네. 그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럼요. 예, 박광훈 후보는 굉장히 선전했죠. 이번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임태희 후보가 원래 노이즈를 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원래 거물이기도 하고 박광훈 후보는 사실 임태희 후보에 비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렇죠. 인물이었고 이게 초반에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천호순 후보가 사퇴하면서 단일화 효과도 좀 그랬죠. 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일화의 유일한 수혜자. 이 그죠? 전체 언급량을 봐도 박광훈 후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량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 제가 이 지방선거 관련한 인물들 언급량의 특징을 보면 재보선은 예, 재보선. 네. 예, 예. 물론 1, 2위는 노회찬, 나경원 후보가 차지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특징적으로 본 거는 야권의 대선 후보까지 갔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예. 무명의 정치 신인 김용남, 홍철호 후보한테 언급량에서 뒤집니다. 언급량에서 밀린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전 과정에서 어떤 이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혹은 관심을 끌 만한 어떤 선거 이슈, 캠페인을 벌이지 못했다. 이걸 반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기력했다. 근데 박광훈 후보는 임태희 후보와 거의 붙었습니다. 언급량 자체가. 임태희 후보는 막판에 김태희 하고 뭐 그 사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 김태희. 그래서 박광훈 후보는 상당히 선거를 좀 잘한 거다. 그래서 반대로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전혀 존재가 없는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손학규, 김두관 두 분 말씀하셨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선 후보들이 많아야지 이게 흥행도 있고, 막 엎치락뒤치락 관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싹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은 아예 공천 과정에서부터 배제됐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김두관 후보는 갑자기 경남지사 지내신 분을 김포에다가 갖다 놓으니 이게 제대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하겠죠.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 경기도지사 지냈을 뿐인데 그 부자지간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그 아성에 이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 어떻게 저는 보세요? 어느 보수 논객하고 토론을 해봤더니 이게 뭐 안철수 공동대표 음모론이다. 자기 대권 주자를 다 제거하기 위한 공천을 했다. 근데 이런 자멸의 그거는 뭐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 문제는 뭐냐면 오늘 잠시 후면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지금 사퇴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같이 다 공멸한 거잖아요. 공멸하는 과정이잖아요. 누가 살아남고 뭐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 야권에서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소위 잠룡들이 이번 그 730 재보선에서 정말 한 방에 모두 쓰나미 휩쓸려가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이 야당의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참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뾰족한 답이 보이질 않아서 지금 이 재보선 때도 제가 어제 방송에 나가서는 7월 30일은 지금 이 야당의 사망선고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부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2012년 12월 대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름만 야당이지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처럼 정치 불신을 국민들이 표할 때 같이 집권 여당하고 싸잡혀서 욕을 먹었지 사실은 민심을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무능한 이 집권 여당이라고 야당 스스로 손가락질했지만 민심은 오히려 무기력한 야당을 먼저 심판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제 야권이 다시 부활할 것인가 그 대안이 궁금한데 아직은 전혀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에 SNS상에서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그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 키워드도 많이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월호 관련된 것도 재보선 관련해서는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선거 초반은 권은희 후보 공방이 가장 뜨거웠고요. 그다음에 뭐 후반에 가면 뭐 동작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꼭 단일화 효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단일화 이전부터 이 노회찬, 나경원, 기동민 이 세 후보에 대한 이 얘기들은 어차피 서울 지역에 딱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룡들이 너무 많죠. 원래 조직이든 뭐든 건강하려면 허리가 두터워야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새정치연합 머리가 허리가 여러 개고. 굉장히 약하고 위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인들이 많고 정치 신인들이 많고 이래서 어떤 선거를 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건 하나의 게임인데 게임을 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한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아닌가. 동작을 말씀하셨는데 노회찬 후보가 석패했죠. 1.2% 차이로 졌는데 너무 재밌는 것이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 노회찬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 표 차이보다 더 좁은 이 차이로 한명숙 후보가 당시에 야권에서 떨어졌죠.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김종철 후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김종철 후보가 1.4%를 득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경원 후보에게 노회찬 후보가 1.2%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권에서는 오히려 선거 마지막에 야권 연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권 내에서는 야권 연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지역별 후보 단일화 아니냐.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김종철 후보를 끌어안지 못한 노회찬 후보의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점이 1.4%의 표를 김종철 후보에게 이제 뺏기면서 1.2% 차이로 석패한 게 아니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인물 언급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먼저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네, 이번 주 빅데이터인 뉴스 10위부터 6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공천 논란 리더십 문제 언급으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올랐고요. 9위는 박광훈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정 당선인이, 8위는 경찰에 검거되면서 유병호 씨의 장남 유대근 씨가 올랐습니다. 7위 김태희 씨와의 합성사진 논란이 있었던 수원정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 6위는 재보선 지원 유세 관련해 많은 언급량을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 순위의 의미 뭘까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그 6위에서 10위까지 오면 유대균 씨 빼고는 다 야권 선거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언급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보선 마지막 주였고 그래서 선거 관련 인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가 두 당대표보다 훨씬 더 많은 언급량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는 본의 아닌 수혜자가 됐습니다. 순위 안에 없었고 안철수 대표는 또 그 계속 그 공천 관련 이 논란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원 유세 순수하게 지원 유세만 놓고 보면 야당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의원이 가장 좀 많이 언급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저는 지금 앞으로의 이 후폭풍에서 의미 있는 이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쨌든 현재의 두 당대표는 사퇴 상황에 직면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 야권 주자는 누구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전 어젯밤에 야권 내부에서 내분이 나서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한쪽은 당대표 지도부가 문제 아니냐, 당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성이 있었고, 또 한쪽은 친노 486이 문제다. 그들이 돕지 않았다. 지도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또 이제 서로 간의 질타가 야권 내부에 이제 팀이 이미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의원의 이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남은 이 차기 대권 잠룡 주자 중에 몇 명 없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지금? 새로 등장한 모양이네, 문재인 의원 말고. 찾아보면. 찾아보면. 네. 잘 보면 보입니다. 이게 국정원의 저건데. 신고 잠룡으로 맞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전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도 사실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면서 대리인이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당내에 있어서의 영향 확대 기회를 잃어버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차단당했다. 아니, 이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여간 결과를 보면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 쓰나미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후폭풍은 꽤 오래 갈 것인데 빨리 지금 차세대 지도부를 재건하지 않는 이상 이게 좀 쉽게 이 야권이 벗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또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인 뉴스 이번 주 1위부터 5위는 누가 올랐을까요? 5위는 동작을 단일화로 결국 사퇴했던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4위는 앞서 전화 인터뷰를 배웠죠.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3위는 동작을 단일화 이후 많은 언급량을 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이번 주 1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끝으로 1위는 세 분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맞춰보시죠. 예. 1위.
이거는요, 빅데이터 뉴스를 계속 들으신 분이면 금방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제 기억으로는. 네. 그죠? 네. 유병헌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틀렸네요. 최영일 평론가한테 맞추려고 그랬는데. 추워. 네. 그래서 이번 주 1위부터 5위까지 특징은 역시 동작을 선거가 가장 뜨거웠다. 그러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권은희 논란이 유병헌 시신 발견으로 사라지면서 그렇죠. 선거는 동작을로 옮겨갔다. 아, 그리고 뭐 이 언급량을 보면 단지 순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14만 건 정도인데 유병헌 그 씨는 27만 건, 거의 2배 가까운 언급량을 보여서 선거 막바지에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이것이 사실은 야권이 선거를 더 어렵게 만든 여기다가 이제 야권도 불을 지폈잖아요. 시신 논란을 다시 새롭게 제기하면서 유병헌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사실은 이번 선거의 의미가 뭔지 자체를 굉장히 좀 무색해한 그러면서 아까 그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여권의 전통적인 조직표가 전적으로 말을 하게 한 뭐 이런 선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게 뉴스 매거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유병헌 미스테리, 세월호 참사 이런 게 이번 이제 730 재보선에 어떻게 화학적으로 녹아들 것인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크게 녹아들지 않고 사실 전국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평균 내외 수준으로 맞췄는데 역시 조직력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독일 분단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요,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자, 266 하나님, 58살 강원도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요. 순천 곡성 시민들께 눈물 겹도록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타파, 결국은 우리가 지역 문제 극복했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7819님, 이정현 당선인처럼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여당, 야당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 김혜민 PD가 그러는데, 이 문자로 이정현 당선자에 대한 극찬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선거 이후에 이제 제가 그렇죠. 체크를 많이 네. 못했는데요. 당연히 오늘부터 좀 이정현 오를 수 있겠죠. 당선자는 사실 730 재보선의 의미를 넘어서는 네. 우리나라 선거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맞습니다.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이 고질적인 지역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건 대구의 김부겸 그 후보와 이제 둘이 사실은 지역의 파열고를 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먼저 성과를 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아, 이정현. 지금 이정현 그리고 나경원 또는 박광훈 이 이름들이 있는데 유상무라는 이름만 있어서 무슨 정치적인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어제 예능에 나왔더라고요. 개그맨. 지금 다 정치인 이제 당선자들이 주로 올라 있는데 이정현이 당원 1위입니다. 현재는. 제가 이정현 당선자하고 예전에 선거 전에 당선되면은 꼭 우리랑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늘. 아니 순천 곡성의 머슴이 되셨기 때문에 이 예. 지역 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주목할 거는 당초 예상과 달리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권은희 파동으로 인해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야당에 대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광주 광산을은 광주 시민의 실질적인 보이콧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22.3%라는 그렇죠, 투표율은 5명 중에 1명 정도가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광주시의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렇겠죠. 국민들은 실제로 거의 안 투표에 참여를 안 했다는 했다. 그럴 그리고 이것의 뿐만 영향이 아니라 이 순천 곡성까지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 낮은 투표율 중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26%를 득표했어요. 이것도 뭐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권은희 후보에 대한 보이콧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은 여러 각도로 좀 나타나지 않았는가 진단해 봅니다. 그게 사실 순천 곡성하고 광주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은희 후보가 물론 당연히 당선이 됐지만 그렇죠. 예. 당연히 당선이 된 거죠. 거기 새누리당마저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이 됐지만 이 참 좀 안타까운 당선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전멸한 야권에서 4석을 건졌는데 그중에 한 석이 이제 광주 광산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초선으로 지금 즉시 의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보선이라.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권은희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재편돼야 되는 야권이 또 숙제를 하나 끌어안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대비로 환산을 하면요. 가령 그 22% 60%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13%를 그렇죠. 전체. 그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20%와 또 30%대는 또 다르고. 그게요, 저는, 정치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뭐냐면, 광주 같은 지역에서는 이 상당식 공천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선거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향식 공천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6.4 지방선거 때 생각해보면 당시 윤장현 이제 광주시장이 됐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후보도 전략공천으로 무리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똑같은 일을 재보선 때 또 하니까 광주 민심이 싸늘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왜 같은 실수를 같은 지역에서 두 번이나 반복했어야 했는지. 네. 한 번 그랬다면 한 번은 경선을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야당이 좀 이제 맞습니다. 지도부 재편을 할 때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시간이 거진다 됐는데, 네. 일단은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면, SNS 언급량도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다음 주는 아마 제가 볼 때 최상이 오르지 않을까. 가령 뭐 정상적이라면 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이 지방선거와 그렇죠. 이 재보선 예. 연달아 참패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거고 뭐 이러면은 사실 야당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어찌 보면 그 야당한테 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조동원 그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인가요? 아무튼 그렇죠.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한테는 독이 될 수 있고 야당한테는 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 야당이 이번 선거 참패의 의미를 잘 깨닫고 당을 혁신하는데 좀 이 힘을 합쳐서 매진했으면 좋겠다. 죽었다 살아야죠. 한번. 그 얘기를 전 이번에 4번째 듣는 것 같아요. 19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네. 이번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도 유 대표님 말씀에 맞는데요. 예. 중장기적으로 다음 총선까지 지금 1년 11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금 야권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근데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처절하게 죽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처럼 2012년 12월 대선 참패하고 죽었다 부활해라. 선거 때마다 4-5번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진짜 죽을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20, 30대는요. 이제 더 이상 누가 싫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좋아서 투표장에 갑니다. 이 유권자가 좋아할 만한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좀 더 포지티브한 정당으로 야당이 거듭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수철이 부르는 정신 차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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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들어놓고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푸크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하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하이라킨.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거 얼마야?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이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신유의 출발해서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